여기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좀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용은 분명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포인트만 잘 잡아주시면 여기 수능 4점짜리인데 이런 것들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정현이가 지금 33번과 34번을 일단 잘 푸는 것 같고 나머지 친구들 일단 건드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35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쌤이 그 얘기까지 하고 요 극한 파트는 마무리를 짓고요. 함수역하는 쌤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35번 문제를 보시면 얘는 지금 이제 쌤이 저번 시간에 뭘 얘기한 거냐면 그 내용 정리를 다시 좀 하면서 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게 쌤이 지금 우리가 내신 형태의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수열의 극한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에서는 이 유형이 한 문제씩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리 좀 연습하자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무한 등비급수의 선생님 이름 짓기를 도형 관련 문제라고 이름을 지었죠? 맞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 많이 본 패턴일 거예요. 그죠? 도형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면서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죠? 그 상태에서 각 도형들의 넓이 또는 길이들의 합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결론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무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계산 공식이 뭐였죠? 지민아 뭐였지? 네? 네? 무한 등비급수 계산하는 공식. 아까 말한 거요? 네, 아까 말한 거요. 네. 뭐였죠? 1 네. 마이너스 R 공비분의 지혜야 기억나냐? 네. 좋아. 요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이의 계산들은 지민이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무한 등비급수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도형들을 직접 다 해석할 게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공비와 초항만 찾자. 요게 이제 이 접근법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통 수능형 문제 보시면 이게 다 평가원 문제인데 물론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3학년 모의고사 출제된 문제입니다. 물론 4점짜리고요. 이 문제들을 보시면 형태들 다 말이 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라 그랬어? 이 말을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돼? 아주 긴 표현들이지만 앞쪽의 표현들을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다음에 이 도형을 어떻게 만든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만든지 확인됐으면 스톱. 그만 읽어도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요구하는지 본 다음에 그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앞쪽에 있는 뭐 수능형 문제는 이제 여기 32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32번 문제 잠깐 봐봐. 도형 봐봐. 도형. 32번의 도형 보세요. 지금 넓이가 색칠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한 개. 그치? 그 다음 그림에 그거 그대로 있고 좀 줄어든 게 한 개 더 추가. 그치? 세 번째 그림에 두 개 그대로 있고 더 줄어든 게 한 개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치? 크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한 개씩 추가가 되고 있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33번 문제 마찬가지로 32번과 마찬가지로 그림만 봐. 처음에 색칠된 게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또 크기가 하나 줄어들면서 걔는 그대로 있고 한 개 더 추가. 한 개 더 추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림 상황 이해됩니까? 수진이 보고 있니?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봐봐. 34번에 2011년 수능 문제인데요. 이렇게 V자식으로 생긴 문제 도형이 제일 밑에 한 개, 그 다음 줄어들면서 한 개, 한 개, 한 개, 즉 한 개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 풀다 보면 35번 같은 문제가 이제 출현을 한 거야. 요건 뭐냐면 봐봐. 그림만 볼게요.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색칠된 원이 몇 개야? 한 개죠? 그죠? 걔가 그대로 있으면서 아래 위로 한 개씩 추가되는데 즉 넓이가 줄어든 게 몇 개 추가됐어? 이번엔 두 개가 늘어났죠? 이해됩니까? 지금 확인됐습니까? 그림상에서 수진이 알겠니? 세 번째 그림 보시면 그 작은 원보다 더 작은 원이 몇 개 되겠어요? 4개가 추가됐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아마 이런 진행을 또 하게 되면 8개가 나왔을 거야. 더 작아진 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도형들을 더 늘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 맞죠? 이런 유형이 앞쪽에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도형들이 한 개씩만 생겼는데 특정 연도부터 응용 문제를 만든 거야. 어떻게? 처음에 한 개였어. 그 다음에 넓이가 줄어든 게 2배로 늘어난 거죠. 또 넓이가 줄어든 게 4배로 늘어난 4배, 또 2배로 늘어난 거죠. 왜? 2개에서 4개 됐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유형이 등급 업 문제로 이게
그냥 뭐 t부터 붙여볼까요? 이걸 쌤이 개수 증가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냐, 무한 등비급수 도형관련 문제 풀다 보면 저번 시간에 푼 것처럼 그냥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한 다음에 1 공비분의 초항을 푸는 단순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문제처럼 넓이가 줄어든 넓이가 2배 비율이 일정합니다. 개수가 증가하는 게 처음에 1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4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습니까? 즉 개수가 이렇게 같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즉 몇 배가 되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란 말이야. 이랬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요 포인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얘가 공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쌤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쌤이 풀이 스킬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연습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스킬은 뭐냐? 이게 어차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무한 등비 급수임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일단 저번 수업을 듣지 못한 지민이 같은 경우는, 지민아? 쌤이 저번 시간에 물론 이런 게 왜 무한 등비 급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알겠죠? 지금 아마 예전 기억을 떠올리시면 이런 유의 문제가 무한 등비 급수임을 파악이 됐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설명은 뭐 문제를 읽어봐도 파악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도형이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줄어들면서 넓이들의 합을 요구하는 문제가 일단 이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야. 알겠죠? 유형을 알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 모양에서 이미 이거는 1 공비분의 초항인 거야. 그럼 내가 이 문제의 공비랑 초항만 구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거죠. 지금 스킬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원리적인 이해로 푸는 게 아니라, 물론 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스킬적인 포인트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책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봐. 쌤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 원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마른 모가 있는데, 잠깐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마른 모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마른 모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림은 2개만 있으면 돼. 2개만 그릴게요. 여기에 원이 또 하나 있고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명 어려운 문제지만 아주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거야. 봐봐. 여기서 q 돼 있고 여기서 q 돼 있어. 지금. 그죠?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꼼꼼히 읽으세요. 자, 문제 처음을 보시면 그림과 같이 천천히 읽으면 돼. 절대 빨리 읽지만 빨리 읽으면 더 오래 걸려. 천천히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읽으세요. 알겠죠?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8, 4인 마른 모의 내부의 스톱 확인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나와있죠? 이 세로 길이가 얼마라고? 8이고 가로 길이 얼마라고? 4인 마른 모가 있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체크됐고요. 그때 갑니다.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정 가운데다 중심을 잡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봐, 쌤이 이제 내가 두 문장 읽었어. 그죠? 2줄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짧은 대각선 길이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 스톱? 짧은 대각선이 4 아닌가? 그죠? 의 2분의 1은 길이 얼마야? 2를 뭐로 하자? 지름으로 하자. 얘 지름이 여기도 2고 여기 2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지름이 2인 원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정말 쉽죠? 얘기가, 그지? 그때 그 원을 그려서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자 하고 그림 봐봐. R1 체크됐죠? 이해되겠습니까? 지민, 쌤 말이 이해됐니? 오케이? 이거 지금 국어야 그냥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그림 R1에 있는 마른 모에 긴 대각선의 양 끝점으로부터 그 대각선과 원의 두 교점 중 가까운 점까지의 선분을 각각 긴 대각선으로 하고, 잠깐만 읽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데, 마른 모의 이웃하는 두 변 위에 짧은 대각선의 양 끝점이 놓이도록 마른 모를 2개를 그린다. 자, 지금 내가 읽고 있지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림을 봐. 지금 뭔 소리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마른 모 하나 만들자라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이렇게 마른 모 하나 만들자는 거 아닐까? 얘가 얘기하는 게? 그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읽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죠? 말이 너무 어이없다고 너무 헷갈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가 하는 게 두 번째 그림 봤더니 여기에 마른 모랑 마른 모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얘가 지금 뭐 대각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마른 모 저기 만든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이해됩니까? 즉 이 두 번째 문단의 얘기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여기서 마른 모 하나 만들고 여기서 마른 모 하나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림과 같이 본 매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 알겠니? 그때 새로 그려진 긴 마름모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짧은 대각선 길이의 2분의 1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얻은 그림을 R2. 이 정도면 감 잡았죠? 뭘 하고 있는지 알겠죠? 내가 지금 풀이에 대한 감을 잡은 게 아니라 얘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겠죠? 봐봐, 마름모가 있어. 주목. 정 가운데 중심을 하고 짧은 대각선의 반 2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렸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끝점과 이 끝점에서 다시 마름모 만들었어. 이해됩니까? 그때 요 마름모에 또 짧은 면의 대각선의 반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거야. 두 개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다가 그 짓을 하는 거죠. 감 잡았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거야. 즉, 쌤 읽은 이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군요. 세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 얘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는 감이 잡힐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마지막을 가는 거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이게 지금 풀이 스킬입니다. 제일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n번째 얻은 그림을 Rn이라 할 때, 그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Sn이라 하죠. 그죠? 무슨 말이야? S1은 뭐야? 요 가운데 있는 원의 넓이. S2는 뭐야?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원의 넓이. 그죠? 그러면 S2는 원이 몇 개 있는 거야? 세 개 있는 거죠? 큰 거 하나, 좀 작아진 거 두 개. 괜찮습니까? S3는 원이 몇 개 있는 거야? 큰 거 하나, 조금 작아진 거 두 개, 더 작아진 거 네 개. 맞습니까? 그걸 다 더한 게 S3 맞죠? 그러면 SN은 원이 올라가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극한을 치러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 원, 그 안에 있는 또 4개의 원들의 넓이들을 다 더하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R1은 넓이 1개, R2에는 넓이가 1개인 거, 큰 거 1개, 좀 작아진 거 2개. 그죠? R3는 큰 거 1개, 좀 작아진 거 2개, 더 작아진 거 4개. 그렇지 않습니까? SN은 그걸 다 더하는 거잖아. 무한히 진행했을 때 그 원들 넓이 다 더하라 그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할 일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4개째 더하기, 8개 더하기, 16개 이거 다 더하는 거 아니야. 문제 이해됐어? 지금 도형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국어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결국 이 문제 무한 등비급수 도형 관련 문제 맞죠? 난 뭐만 구하면 된다고? 초항이랑 공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쌤은 수업을 듣는 고3 학생들 중에서 극한이고 나발이고 잘 몰라도 이 문제 맞춘 친구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뿐입니다. 이건 스킬이니까 그냥. 오케이? 그러면 초항이 뭐야? 요 넓이 그죠? 반지름 얼마지? 1 맞습니까? 파이 r 제곱 초항은 파이 1 반 해결했어. 그지? 이건 초항 구하기 너무 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초항이 쉬우면 여기가 어려워요. 공비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잘 봐. 두 번째 도형이 뭐야? 요 작은 원 몇 개? 두 개의 합이 두 번째 상황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이꼴? 자, 이 작은 원 두 개의 합이 두 번째 항이란 말이야. 자, 공비를 구하려 합니다.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길이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마름모에 당연히 길이에 관심이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지금 봐봐. 큰 마름모의 길이가 가로가 4고 세로가 8인 대각선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주목? 근데 만약에 이쪽 마름모의 길이 대각선 길이 알면 길이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문제 끝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쌤이 좀 더 구체적 접근하겠습니다. 잘 봐.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잘 봐. 이어주면요. 요 전체 길이가 얼마였어, 지금? 8인 거 맞죠? 여기 지름이 얼마였니? 2였지? 야, 그러면 여기 남는 거 두 개 하면 얼마야? 6이죠? 그지? 야, 위쪽이랑 아래쪽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 얼마겠어? 수진아? 이 길이? 3이겠죠? 맞습니까? 이 문제 끝났어. 요까지입니다, 풀이가. 이해되겠어요? 자, 지금 요 길이가 3인 거 구하는 거 어려워, 쉬워? 이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야, 여기를 3인 거 이것만 연결할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선생님 저는 그걸 연결할 생각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 접근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적 사용된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3인데 지금 봐봐. 큰 마름모의 세로 대각선 길이 얼마였죠? 8이었죠? 두 번째 작은 마름모의 세로 길이 얼마예요? 3이죠? 오케이. 길이 B가 몇 배 된 거야? 8분의 3배가 된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길이야, 넓이야? 넓이죠? 넓이 B는 몇 배야, 그러면? 64분의 9배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공비는, 여기 잘 보세요. 공비는 64분의 9배가 되는 놈이, 봐봐. 원래 넓이에 64분의 9배가 이 원이잖아, 지금. 됐어요? 그런 게 몇 배로 증가해? 2배로 나오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공비가 얘가 아니라 곱하기 2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곱하기가 왜 들어간 거죠? 어디였어? 개수 증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공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왜냐면 봐봐. 원래 원이었던 게 64분의 9인 게 2개잖아. 실제로 두 번의 합은 64분의 9 곱하기 2가 됐겠죠. 오케이? 그 3대 다시 또 64분의 9배의 또 2배. 4개인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개수가 일정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 추가만 시켜주면 됩니다. 결국 얘의 공비는 32분의 9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4번요. 1-32분의 9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놈입니다. 아시겠죠? 3학년도 지금 이게 어렵지만 계속 꾸준한 연습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실질적 도형이 사용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님을 꼭 챙겨두시기 바라겠고요. 문제가 길다고 문제 자체를 전체를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복습하시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이 개수 증가형이 새로운 패턴이 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그 출제된 패턴들은 기본 보는 문제형은 이 개수를 증가시킨 형태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온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느냐? 이해되냐? 알겠습니다. 지민아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 지민아 아직 앞쪽을 좀 살짝 못 들어서 좀 헤맬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를 자꾸 푸시면 됩니다. 수진이 알겠니? 지금 반반이야 되고 넘겨. 3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유사 문제입니다. 수준도 유사합니다. 알겠죠? 도전. 제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개수 증가인데 개수가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그림 한번 봐봐. 첫 번째 한 개지? 그 다음 몇 개 늘었어? 4개가 더 생겼죠? 그 다음은요? 16개가 더 생겼죠? 이건 몇 배짜리 개수 증가이냐? 4배짜리인 거죠. 공비에 영향을 줄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이건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들어와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걸 구한 친구도 있고 좀 못 구한 친구도 있을 텐데 구한 친구들도 오래 걸린 이유는 수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조금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도형적 해석이 물론 어렵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해봐야 되는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결론은 아마 지금 이 문제 아마 접근할 때 보니까 문제를 거의 안 읽고 바로 들어간 친구도 꽤 있어요. 아니면 정말 처음에 약간만 읽었을 거야. 근데 원래 그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너무 약간만 읽다 보면은 나중에 실수로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는 상황이 뭐 크게 틀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알겠죠? 지금 문제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원 요쪽도 색칠되어 있는 거야. 이게 초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에서 그런 게 또 나오는데 처음에 한 개였는데 두 번째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죠? 그치? 이 그림 상황에서 첫 번째 개수 증가형임을 파악을 하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형을 정리하는 거니까 개수가 처음에 1개, 그 다음 2개 나왔죠? 개수가 2배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공비에 곱해주면 되는 거야. 넓이비가 몇 배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죠? 자, 넓이비 혹은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쌤이 아까 설명을 한다고 여기 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은 이렇게 두 번째 그림까지 보면 되고요. 그죠? 여기에 플러스 일단 첫 번째 1단계 뭐라 했어? 여기에 선을 잇는 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 저기를 왜 그죠? 라고 느낌이 드는 친구들은 아직 이 원 관련 문제 많이 안 풀어와서 그래요. 이건 경험입니다. 철저히 알겠죠? 뭔가 어떤 공식을 배우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원 관련 문제는 중심에서 뭔가 이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교점들이 나와 있다면 여기 있는 게 거의 100%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경험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었을 때 얘가 지름이 2인 걸 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앞쪽에 문제를 읽다 보면 직사각형이 1대3이라는 게 나왔다고요. 1대3이 나오면 문자로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적는 순간 직각이니까 여기서 미스터 P 하나 쓸 수 있겠네요.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은 빗변 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10x 제곱은 4인데요. x 제곱이 5분의 2인 상태인 거지. 그럼 물론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5분의 루트 2 맞습니까? 그쵸? 그죠? 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야 x라고 쓰는 게 편해? 루트 5분의 루트 2가 편해? 너네 뭐가 더 편하니? 내가 지금 문제를 풀 건데 x라고 쓰는 게 편해요? 얘를 쓰는 게 편해요? x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숫자보다? 그러면 이거 냅두겠습니다.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요. x가 뭔지 아니까 답을 구한 다음에 x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건 식의 운용인 거죠. 왜? 지금 봐봐. 숫자보다 문자가 편한 상황이야 지금. 그지? 그럼 얘 x는 살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봐봐. 초항이 뭐야? 원에서 직사각형 빼야 되는 거 맞죠? 자,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1 맞습니까? 큰 원 넓이는 파이 마이너스, 그죠? 직사각형 넓이는 3x 곱하기 x니까 얼마야? 3x 제곱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공비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잘 보세요. 공비는 이미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지금 두 번째 원을 봤을 때 요 세로 길이가 뭐냐? 1. 원의 지름이죠. X. 그죠? 그 길이 얼마야? x입니다. 맞습니까? 큰 원의 지름이 얼마였지? 큰 원의 지름이 2였잖아. 이거 나와 있는 거죠? 아, 큰 원 지름이 2인데 두 번째 원의 지름이 x라고 해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아, 길이 b가 얼마인 거야? 그렇죠. 2분의 x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더하는 건 넓이 b 맞죠? 넓이 b가 얼마겠어? 4분의 x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가는 문제가 아니라 개수 증감입니다. 공비에 뭘 적어줘야 돼? 4분의 x 제곱된 놈이 몇 배로? 2배씩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답 나왔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초항은 파이 마이너스 x제곱이 5분의 2니까 대입하시면 5분의 6 되겠죠. 됐나요? 공비는요? 2분의 1 곱하기 x제곱이니까 x제곱이 5분의 2였으니까 대입하면 5분의 1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가 나는 거죠. 식 정리하시면 마무리 되겠죠. 뭐 이런 패턴 문제인데, 물론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 3학년들 중에서 웬만한 친구들 풀라고 던지면요 뭐 풀 친구들 많습니다. 알겠죠? 그런 유형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유형은 아마도 나중에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꼭 기억 좀 해두자는 의미에서 알겠죠? 선생님 수요일카는 가볍게 정리하면서 중요 유형 선생님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 중요 유형은 뭐 내신을 떠나서 모의고사랑 수능 파트에서 자주 만나게 될 놈이고요. 정원수가 같이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 무한 급수가 수렴할 때의 어떤 그 수열에 극한의 상황, 그거 정말 잘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무한등급수 도형 관련 문제. 아시겠죠? 이건 도형적 해설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함수 팝업도 가볍게 정리 좀 할게요. 쉬었다 가시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쌤이 수열역학은요 간략한 내용 정리 겸 중요 유형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물론 중요 유형이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가장 필수 작업들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는 함수의 극한 파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쌤이 수열의 극한과 비슷한 구성으로 기본적인 계산 파트를 점검하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수능에 꼭 나오는 유형들만 발췌를 해서 그 수능 교육청 평가원 기출 문제로 구성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 뭐 앞쪽에 계산 문제는 보통 풀겠지만 함수의 극한부터 또 기본적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노트가 있는 친구도 노트를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극한 파트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 이미 극한에 대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0, 무한소, 실수, 무한대에 대한 비교를 하는 입장인 거 맞았죠? 근데 함수의 극한으로 들어오면
리미트 A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쓰죠? X라는 걸 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보통 무한대로 가는 문제보다도 A로 가는 문제가 많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다 찾으면 초콜릿 사주세요. 네, 찾았어요. 저도 찾았어요. 네, 뜬금없다. N이 2가 아니라 X. 좀 완전 뜬금없는데. 네. 지금 어디라고요? 어디? 네, 봐봐. 1번. 그래서 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초콜릿 알겠습니다. 보시죠. 수업이니까 하시죠. 자, 네. 갑자기 이렇게 발이가 됐습니다. 수지니까. 네.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X가 A로 할 때 일단 문제 풀지 마시고 얘기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수열력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적분 원 파트에서는 개념적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X가 A로 할 때 fx 즉 얘는요 함수 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함수가 나오면 풀이하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수열력과는 어차피 식으로밖에 못 풀죠? 물론 교과서에서 수열력과는 자꾸 그래프로 설명하는 문제들 혹은 쌤들이 있는데 쌤은 완전 미춥니다. 수열력과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열적인 규칙을 발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 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오바고요. 대신 함수의 극한 파트는 그래프가 꼭 필요한 파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다룬다는 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두 가지로 하는 거야. 함수는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죠? 아니 수열에서 이건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얘를 해석할 때 쌤이 풀이법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쌤이 그래프 얘기만 먼저 한다면 봐봐. 첫 번째 그래프 관련 얘기만 먼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런 얘기죠. 리미트 x가 A로 할 때 잘 들어라. fx를 구하라는 건 어떤 의미였죠? 야 리미트 x가 A로 간다는 게 x가 A라는 거야? A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x는 A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죠? 아마 다른 쪽에서 진행한 친구들은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중 맞죠? 그죠? 쌤이 표현하는 방식은 x가 A 바로 옆에 있을 때라는 뜻인 거죠. 지금은 그래프적인 접근을 얘기하는 거야. 이 바로 옆이라는 게 얼만큼 옆을 얘기하는 거야? 무한소만큼 옆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때 fx를 구하라는 거. 그래프에서 fx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y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x좌표 구하라는 거야? y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y좌표 의미는 점의 높이를 보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일단 이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값이 존재하는 걸 한글로 뭐라 표현하죠? 이 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한글로 뭐라 부르냐면 얘 뭐라 불러? 극한 값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존재한다는 건 이걸 한글로 뭐라 부른다고? 극한 값이라고 부릅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그죠? 뭘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좌극한이랑 A 플러스 무한서 여기 영어를 보통 안 쓰죠. 그죠? fx와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무한서 할 때 fx 맞습니까? 얘를 뭐라 불러? 우극한값과 얘를 뭐라 불러? 좌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x축, y축. x가 3일 때 y가 2입니다. y는 x. 이 함수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할 때 fx가 존재하니 물었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뭐야? 지혜야 안 해요. 지민이? 해요. 뭐야 포커페이스야?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왜 해요? 네. 야, 여기서 이 타입에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 영어는 아니죠?
존재합니다. 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무한소로 할 때 fx 값과 리미트 x가 3 플러스 무한소로 할 때 fx 구해봐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3 마이너스 무한소는 x가 x축이 여기죠? x가 3보다 조금 작은 범위죠? 그 조금이라는 건 무한소입니다. 약간 작을 때 높이 얼마야? 2보다 조금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네. 밑에 있죠? 이거 뭐라 쓰죠? 2 마이너스 무한소라 씁니다. 근데 이번 교육과에서 영어는 안 쓰죠, 그죠? 됐습니까? 이거 맞죠? 네. 지혜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 답을 쓸 때 뭐라 써? 2라고 쓰죠, 그냥. 왜? 무한소는 의미 없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3 플러스 무한소로 할 때 3 플러스 무한소는 여기 점이 2보다 조금 위에 맞습니까? 결과가 2 플러스 무한소죠. 계산을 마무리하면요 2가 되는 거죠. 두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2로 존재하는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거의 같으니까요. 이해되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F3이라는 값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거는 한글로 뭐라고 부르죠?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얘는 함수값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거죠. 요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극한값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수능에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물론 그 뒤에 있는 연속까지 묶어서요. 그럼 얘는 지금 불연속이지만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다음 개념이 선생님 방금 그 이야기했지만 요게 첫 번째 용어죠. 극한값 존재를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용어. x가 a에서 연속임을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죠? 자, 극한값은 몇 개의 점으로 확인하는 거야? 두 개의 점 맞죠? 좌극한, 우극한 같으면 존재하는 거야. 함수값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같은 게 존재했던 거고요. 연속은 몇 개 확인해야 돼? 세 개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거? 리미트 x가 a 플러스 무한소 우극한값과 그 다음 뭐? 함수값과 좌극한값이 다 똑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뭐라고? 우극한값, 함수값, 좌극한값이 다 같은 경우가 연속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연속이 아닌 경우가 뭐야? 이런 경우. 방금 했지만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 얘는 왜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왜 불연속이죠? x가 뭐 2일 때. 얘는 x가 2일 때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얘는 왜 불연속이죠? 함수값 있잖아, 여기. 극한값 있어, 없어? 극한값 여기 있잖아, 극한값. 맞습니까?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지만 두 값이 어때요?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죠. 그리고 또 불연속이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얘는 왜 불연속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용어들, 즉 이런 표현이 가능하면 대충 알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풀이에만 적용되는 그 또 풀이적인 스킬만 얘기하자면 극한값 존재는 몇 개의 점을 대입해봐야 돼? 두 개의 점을요.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점? 세 개의 점을 대입해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풀이법이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상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극한값 존재가 하는 의미, 연속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얘기,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정확히 살아있으면 그래프 얘기 다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의 푸는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내용 전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쌤이 식에서의 극한값은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노트에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는 아닌데 내가 노트에 해줬잖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하는 방법. 그죠? 첫 번째 경우죠. 얘는 내가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수열의 극한에서 배운 대로 푸죠.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건 굳이 함수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다항식은 다항식으로 풀고 뭐 지우식 풀고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수열에서 배운 그대로 적용하시고요. 여기에 한 가지 팁으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fx 이런 꼴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치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버리세요. 로 치환. 무슨 문제인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버리면 t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문제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거고, 그죠? 원래 있는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무한대 문제니까 수열처럼 풀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1, 얘는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식에서 풀 때 쌤이 정리해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리고 보니까 노트가 되어 있는 친구도 있는데 너네 내가 복사해 준 거 있지 않니? 네. 어디 있니? 그 집에. 뒤진다. 다음 누구 알아? 네. 지민이 어디 있니? 네. 있으면서 피지도 않죠? 네, 보면서 들으세요. 지연이 보고 있니? 네. 보고 있니? 보고 있냐고. 아니 저거 없어요. 보고 있냐고. 이게 저거 쳐야 돼. 없어요. 내가 할게. 옹동이 있으기. 맞아요. 받아요. 수고하겠습니다. 받아요. 선생님인데. 가보시죠. 동생이냐? 네. x가 a로 갈 때, 그죠? 뭐 소리 하는 거야? 자, 지금 식에서 극한을 구할 때, 봐봐. 무한대인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시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나오는 모든 문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내가 그걸 다 세팅해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면 식에서의 극한에서 무한대가 왜 빨리 받아요? 무한대가 아닌 값으로 갈 때는요. 봐봐. 왜 넣어? 무한대가 아닌 숫자로 할 때는 상황마다 틀립니다. 첫 번째, 연속 함수라면 어떻게 풀어?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연속 함수면 어차피 극한값이나 함수가 똑같잖아.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분수 함수가 나오면요. 얘도 내가 그냥 대입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건 어떤 판단이 가능한 거야? 무한소의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대입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 뭐 필기는 돼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요.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입니다. 얘는 얼마냐? 4죠 4. 연속함수 아니야. 그죠? 선생님 어떤 게 연속함수입니까? 분수함수와 가우스함수 아닌 거 다 연속입니다. 아시겠죠? 분수 가우스도 다 연속이라고. 그러면 얘는 또 대입 맞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분수를 보시면요. x가 1로 할 때 x 플러스 2분의 2x 마이너스 1 그러면 대입 4분의 3이고 이해됐습니까? 왜? 쌤 이건 분수함수인데 대입해야 됩니까? 어차피 분수함수라지만 분모가 0이 될 때 문제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대입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x가 2로 할 때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 이게 얼마일까요? 0한표. 0 아니고 없어요. 없어요, 한표. 몰라요가 내가 몰라요야 답을 몰라요야. 네? 봐봐. 분모 무한 2 대입하세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돼? 실제로 0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게 진짜 2가 아니잖아. 2보다 조금 크던가 조금 작은 걸 대입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실제로 얘를 대입하면 분모는 지연아 무한소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분모는 무한소인 상태에서 분자는 뭐가 되죠? 3쯤 된단 말이야. 그러면 분자와 분모를 비교하면 누가 율라 크니까? 밑에. 3이 율라 크죠? 좀 작아. 위에가 지금 3이 율라. 야 무한소 얼마나 많냐? 이해했습니까? 그죠? 이해됩니까? 야 밑에 얼마나 거잖아. 즉 조용해. 분자가 율라 큰 상황 맞습니까?
뭐가 돼요? 무한대. 무한대 돼야죠. 이해되겠나요? 왜냐면 이런 거 봐봐. 얘가 이걸 딴 거잖아. 예를 들면 0.01 분의 3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치? 그죠? 꽤 큰 수 맞죠? 분모가 0.000001이야. 정리하면 물론 커지게 숫자가 이해됐습니까? 그럼 분모가 무한소면 얘는 윤락커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무한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쌤이 그 노트에 적어놓은 무한소의 개념을 인식하라는 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서 막혀? 이렇게 대입해서 풀다 보면 무한소문에 무한소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대입을 했는데 분모도 빵 나오고 분자도 빵 나오는 거야. 학교에서 배운 풀이로 하면 0분의 0꼴, 그죠? 그런 경우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정리. 식정리. 지금 집중 안 하지? 식정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의 식정리로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든가 유리화를 진행한 다음에 약분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교과서 진행이고요. 인수분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로피탈의 정리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고요? 무슨 말이지?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내가 문제 하나 보여드리면요. 쉽게 하나 갈게요. X-1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봐봐. X가 1로 갈 때 분수함수 맞죠? 분모 대입이 얼마야? 빵. 분자 대입이 얼마야? 빵. 무한소는 무한소 맞죠? 식정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 쌤이 두 가지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서적인 방식.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로피탈로만 풀 수 있으면 안 돼. 둘 다 풀 수 있어야 돼. 일단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하면 약분이 될 수밖에 없죠. 대입 답은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친구들은 x가 1로 갈 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다음에 구할 수도 있죠? 분모 미분하세요? 1분의 분자 미분하세요? 2x 마이너스 3 맞습니까? 그죠? 1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똑같죠? 결론적으로 알겠습니까? 인수분해는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풀다 보면 지연아 이런 걸 풀다 보면 이런 문제 만나게 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주목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뭐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있다고. 그죠? 어떻게 풀어? 분모 대입 얼마야? 빵. 분자 대입 얼마야? 빵. 무한소분의 무한소. 맞니? 식정리 해야 되겠죠? 지혜야? 어떤 식정리 해야 될까 얘는? 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노트가 없구나. 지민아 뭐 해야 되냐? 유리요. 유리화 해야 됩니다. 식정리 종류는 인수분해 아니면 유리화인데 얘는 인수분해 할 게 없죠.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리미트 x 1로 갈 때 지연아? 뒤진다? 얘 분의 x 마이너스 뭔 소리야? 조용. 저 대입에서 답은 4분의 1로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식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정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외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분수가 아니면 뭐밖에 안 나왔어 이제? 가우스밖에 안 나오는데 가우스 함수가 나오면 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문제를 두 번에 걸쳐 푸세요. 그냥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을 구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얘는 단순 대입을 풀면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가는 극한을 풀 때 여러분들의 접근 방식은요 가우스만 빼고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왔을 상황만 대비를 해주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가우스 함수 나오면 이거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각각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요 파트들이 쌤이 조금 뭐 간결하게 빠르게 정리하긴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거기에 그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알겠죠? 여기서 학교 시험에서 자주 왔던 문제가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미정계수 문제 기억나십니까? 미정계수가
네? 오늘? 아니 지금 바로 보여줄 건데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종목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가 b이다 뭐 이런 거. 물론 얘 말고도 다양한 문제 모양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숫자라고 했습니다. 1, 뭐 1, 2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나의 극한식이 나에게 주는 힌트 몇 개? 두 개 맞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분모에 대입하면 빵이니까 분자에 대입해도 빵인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 얘는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로피터를 쓰겠습니다. 분모 미분 1분 맞습니까? 분자 미분 f-x 만난 대입하면요. f-1이 얼마나 거야? 2라는 거지. 요 힌트와 요 힌트를 주는 그런 패턴의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거기 숨어있는 값들을 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법한 문제들은요. 요거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19번까지는요. 기본 계산 위주의 문제인데 19번까지만 풀어보시고 알겠죠? 요거 풀이 다음 시간에 시작하고 그 뒤에 수능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 뒤에 두 개의 유형은 또 수능에 잘 나오는 그 두 유형입니다. 알겠죠?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극한 파트 노트 꼭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있으면 질문 가져보시고요.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실 당장 시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수투 그 다음에 미적분 원에 대한 내용 정리한 거 있으시죠? 그죠? 그거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 그럼 이해 안 되는 거 가져와 질문하시고. 오케이? 그게 수능 대비를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수학에서 알겠죠? 수고했습니다.